지금 QLD, TQQQ 들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 제일 무서운 순간은 딱 하나입니다. 오르는 날이 아니라 대세 하락이 시작되고 큰 하락이 한 번 더 꽂히는 그 구간입니다. 그때 계좌가 무너지는 이유는 시장이 아니라 행동이 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순간에 무엇을 해야 계좌가 살아남고 오히려 다음 상승장에서 인생 수익이 되는지 끝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QLD, TQQQ는 장기 투자 상품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들고만 있으면 장기 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종목은 나스닥의 수익을 키우는 상품이 아니라 나스닥의 감정을 키우는 상품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천재가 된 것 같고 하락장에서는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은 착각을 계속 만들죠. 그래서 큰 하락이 오면 대부분은 이런 순서로 망가집니다. 처음에는 설마합니다. 다음에는 반등을 기다리며 무작정 물탑니다. 그 다음에는 더 떨어지면 더 사야 한다는 자기 합리화로 레버리지를 늘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버티다가 지쳐서 바닥에서 포기합니다. 이게 레버리지 장기 투자자의 가장 흔한 하산 루트입니다. 그럼 반대로 살아남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큰 하락이 오기 전부터 이미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고 조건이 오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그 조건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하지 않으면 하락장에서 절대 실행이 안 됩니다. 큰 하락을 세 단계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 조정 구간. 둘째, 대세 하락 시작 구간. 셋째, 공포성 폭락 구간. 이걸 구분 못하면 QLD, TQQQ는 확률 게임에서 지기 시작합니다. 조정 구간은 이런 모습입니다. 뉴스는 시끄럽지만 지수는 아직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하락폭이 크지 않고 반등도 빠릅니다. 이때는 장기 투자자에게 기회 구간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현금이 있어야 기회가 됩니다. 현금이 없으면 그냥 고통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매수 전부터 현금 비중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적립을 하시더라도 계좌 안에 최소한의 현금 완충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 완충이 있어야 다음 단계에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대세 하락 시작 구간은 느낌이 달라집니다. 반등이 와도 금방 눌리고 고점이 계속 낮아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지금 조정을 맞고 있는지 대세 하락을 맞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기준을 하나만 잡으셔야 합니다. 저는 보통 QQQ 기준으로 봅니다. 레버리지는 차트가 더 과격해서 판단을 흐립니다. QQQ가 중기 추세를 깨는지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주요 이동평균 아래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반등이 약해지면 이 구간으로 들어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장기 투자자에게 필요한 행동은 단 하나입니다. 무작정 더 세게 사는 게 아니라 매수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합니다. 장기 투자니까 하락할수록 더 사면 된다. 맞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살 수 있는 탄약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세 하락 초입에서는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첫째, 평소보다 분할을 더 잘게 쪼개십시오. 둘째, 한 번에 크게 사지 마십시오. 셋째, 하락이 길어질 때를 대비해 매수 간격을 넓히십시오. 넷째, 최악의 날에 쓸 마지막 탄약을 남기십시오. 이 네 가지를 못 지키면 폭락 구간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진짜 핵심인 공포성 폭락 구간입니다. 여기가 사람을 갈아놓는 구간입니다. 뉴스는 매일 종말을 말하고 주변에서는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계좌는 마치 바닥이 없는 것처럼 내려갑니다. QLD, TQQQ 투자자에게 이 구간의 본질은 한 가지입니다. 손실이 아니라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이 커지면 복구하는 속도도 달라지지만 동시에 멘탈이 먼저 깨집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매수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계좌가 살아남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폭락장에서 계좌를 살리는 구조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첫째, 레버리지 비중 상한을 정해두십시오. 예를 들어 QLD, TQQQ 합산이 계좌의 몇 %를 넘지 않게 한다. 같은 규칙입니다. 이 상한이 없으면 하락할수록 레버리지 비중이 자동으로 커집니다. 왜냐하면 현금은 줄고 주식만 남기 때문입니다. 둘째, 추가 매수의 조건을 가격이 아니라 시장 상태로 잡으십시오. 예를 들어 QQQ가 특정 기준 아래에서 며칠 이상 머무를 때만 추가 매수한다. 같은 방식입니다. 셋째, 하루에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폭락장은 하루가 아니라 주 단위로 움직입니다. 하루 반등에 속아 들어가면 다음날 바로 더 깊게 맞습니다. 넷째, 본인이 잠을 못 자는 구간이면 포지션이 과합니다. 이건 정신력 문제가 아니라 포지션 사이즈 문제입니다.
이제 많은 분이 묻습니다. 그럼 폭락장에서 팔아야 합니까? 정답은 상황마다 다르지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손실을 피하려고 파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파는 선택지는 항상 열어두셔야 합니다. 특히 대출이나 신용이나 생활비가 걸려있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QLD, TQQQ 장기 투자는 버티는 게임이 아니라 살아남는 게임입니다. 그럼 살아남는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간단한 운영 프레임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시 모드, 경계 모드, 위기 모드. 평시 모드에서는 정기 적립과 소폭 조정 매수만 합니다. 경계 모드에서는 매수 속도를 줄이고 현금을 쌓습니다. 위기 모드에서는 분할을 극단적으로 잘게하고 마지막 탄약을 지킵니다. 이때 핵심은 모드 전환을 감정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건으로 전환하십시오. 조건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평시에서 경계로 넘어가는 조건은 추세 이탈 신호가 누적될 때입니다. 경계에서 위기로 넘어가는 조건은 공포가 숫자로 보일 때입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하락이 가팔라지고 반등이 무력해질 때입니다. 이 기준을 본인만의 한두 개로 고정해 두셔야 합니다. 기준이 많아지면 하락장에서 정신이 분산됩니다. 그리고 폭락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금지 리스트가 있습니다. 첫째,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십시오. 둘째, 레버리지에 레버리지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셋째, 손실 회복을 목표로 매매하지 마십시오. 손실 회복을 목표로 하는 순간부터 판단이 틀어집니다. 넷째, 남의 확신에 내 돈을 얹지 마십시오. 폭락장은 확신 장사꾼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실행 가이드로 갑니다. 큰 하락이 오면 딱 이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첫 단계, 계좌 체력 점검. 내가 이 계좌를 몇 달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하십시오. 생활비, 비상금, 대출 이자 일정이 있으면 주식 계좌가 아니라 현금 계좌가 우선입니다. 이게 정리돼야 매수도 전략이 됩니다. 둘째 단계, 한약 분할표 작성. 지금 남은 현금을 몇 번에 나눠 쓸지 정해두십시오. 보통은 횟수를 크게 잡는 게 좋습니다. 5번보다 10번이 낫고 10번보다 20번이 낫습니다. 왜냐면 폭락은 생각보다 길기 때문입니다. 셋째 단계, 매수 트리거 고정. 오늘 싸 보이니까 산다. 이거 금지입니다. 조건이 왔을 때만 삽니다. 조건이 오면 사고, 조건이 아니면 기다립니다. 이 단순함이 폭락장에서 계좌를 살립니다. 넷째 단계, 회복 구간의 매도 규칙. 많은 분이 폭락에서는 잘 버팁니다. 근데 회복 구간에서 망합니다. 조금만 오르면 본전 욕심으로 무리하고 조금만 빠지면 다시 공포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회복 구간에도 규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고점 부근에서 일부를 정리해 현금과 방어 자산을 다시 쌓는 방식입니다. 장기 투자는 영원히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사이클을 이용해 생존 확률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제 예상 질문을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QLD랑 TQQQ 둘 다 들고 있는데 둘 중 뭐가 더 낫습니까? 하락장에서 체감 고통은 TQQQ가 더 큽니다. 심리적으로 흔들릴수록 QLD 비중이 높을수록 실행력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수익 잠재력은 TQQQ가 더 큽니다. 그래서 답은 하나입니다. 본인이 끝까지 실행 가능한 쪽이 정답입니다. 하락장의 적립을 멈춰야 합니까? 완전히 멈추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만 속도 조절은 필요합니다. 대세 하락 초입에는 분할을 더 잘게, 폭락에는 마지막 탄약을 지키면서 회복 초입에는 다시 규칙대로. 이렇게만 해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폭락장에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습니까? 가격이 아니라 상태로 보십시오. 추세가 꺾였는지, 공포가 확산됐는지, 변동성이 폭발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현금이 남아있는지. 현금이 없으면 타이밍은 의미가 없습니다. 큰 하락이 오면 장기 투자도 실패 아닙니까? 아닙니다. 큰 하락은 장기 투자의 실패가 아니라 장기 투자의 시험지입니다.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만 다음 상승장을 먹습니다. 폭락은 부자가 되는 길을 막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될 사람을 골라내는 구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QLD, TQQQ는 방향의 대칭이 아니라 행동의 게임입니다. 큰 하락이 올수록 똑똑한 분석보다 단순한 규칙이 이깁니다. 규칙이 있으면 폭락이 기회가 되고 규칙이 없으면 폭락이 인생의 상처가 됩니다. 지금 당장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내가 대세 하락과 큰 하락을 맞았을 때 어떻게 움직일지 한 장짜리 규칙을 만들어 두십시오. 현금 비중, 분할 횟수, 매수 조건, 회복 구간 행동. 이 5개만 정해 두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